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김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엠벨리 15단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요. 전경, 기본정보, 평면도, 그리고 가격 분석과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강서구는 왼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오른쪽으로는 영등포구, 아래쪽으로는 양천구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마포구, 마포구와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로 따지면은 왼쪽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곡 엠벨리 15단지가 위치한 마곡동에 위치입니다. 마곡동은 강서구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서울의 7대 업무지구 광화문, 강남, DMC, 마곡,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여의도 이렇게 서울 7대 업무지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업무지구로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15단지고요. 왼쪽에 거의 뭐 쌍둥이하고 쌍둥이가 생겼죠? 이 왼쪽에 있는 게 14단지입니다. 14단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5단지의 오른쪽에 여기 공터가 있죠. 굉장히 넓죠. 여기에는 이제 교육 관련 업체하고 중소기업 등 여러 중소기업과 그리고 특히 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나스닥 에코비트 R&D센터가 곧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단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5단지가 여기 있죠. 여기서 왼쪽에 14단지의 왼쪽 편에 이제 공진초등학교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공진초등학교를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수명산파크 1, 2단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공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 5호선 위쪽에 14단지 위쪽에 5호선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VL 르웨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VL 르웨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고급 시니어 타운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경입니다. 네, 왼쪽은 지금 단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하주차장 입구의 모습이고 왼쪽 아래쪽에는 이제 정문의 문주 모습인데 굉장히 이쁘죠. 그걸 볼 수가 있고 단지 내부의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보시면은 깔끔한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주방 구조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재나 몰딩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동은 마곡동이고요. 2014년식 그리고 1171세대 용적률은 205%입니다. 시공사는 대우조선 해양건설이고요. 최고층은 16층입니다. 계단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역 난방 방식입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1.11대 1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근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번 시간부터 조금 조정한 게 있는데 학군지 판별입니다. 학군지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는 S등급, 파란색은 A등급, 검정색은 B등급, C등급은 보라색, 그리고 신축은 녹색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는 서울공진초등학교, 중학교는 덕원중학교, 고등학교는 명덕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학군이 생각보다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 14단지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하철은 600m 이내에 위치합니다.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해 있고요. 밀집학원가 21개 이상의 밀집학원가는 위치해 있는 것을 6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km 있는 병원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고요. 미즈메디 병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km 이내 쇼핑몰은 없고요. 축구장 2.5배인 발산공원이 1km 이내에 있습니다. 마곡 엠벨리 15단지의 단점입니다. 단점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김포가 조금 왼쪽 편에 있거든요. 김포공항이. 그거로 인해서 비행기 소음이 좀 일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지금 34평, 5평의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4개의 타입이 있는데 34 E형, 35 B형, 34 B1형, 35 D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34 E형의 형태입니다. 좀 되게 구조가 특이하죠. 주방, 식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방 2개가 붙어 있는 모습, 이게 E타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B타입, B타입의 형태는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죠. 3베이 형태에다가 환기가 바로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B1형은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화장실에 이쪽으로 별동으로 이렇게 좀 빠져 있죠. 화장실이 조금 빠져 있고 B타입과 조금 비슷한데 주방 위치, 식탁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주방 위치가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런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35D형입니다. 35D형은 아까 보셨던 34 E형하고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한데 좀 방향이 약간 다른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25평형의 매매가와 전세 최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최고가는 13억 1천만 원을 찍었고요. 전세 최고가는 6억 7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5평의 세대수는 1171세대 중 372세대로 그렇게 많은 세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2024년도 6월 말 기준이죠. 6월 말 기준으로의 전체 평형 매매 전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 건 0.1%에 나오고요. 2023년도에는 건수가 없었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9건이 있었습니다. 와, 거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거래 건수가 0.8% 해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전세 건수입니다. 전세 건수 보시면은 2022년도에 330건, 엄청나게 많죠. 비율은 28.2%고요. 2023년도에는 78건, 비율은 6.7%고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전세 건수가 51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건수를 달성했죠. 그래서 전체 거래 건수의 세대수 대비 비율은 4.4%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1월에 10억이 거래가 됐었고 24년 6월에 11억 4천만 원이 거래가 돼서 5개월 정도 후에 한 1억 4천 정도가 좀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 건수는 1월에 한 건, 6월에 한 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5평형의 KB시세와 호가입니다. KB시세 같은 경우에는 11억 1천만 원, 그리고 최고 호가는 현재 12억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이 한 개, 이 12억짜리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강서구의 특징, 강서구의 거래 지수, 마곡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의 면적은 41.44 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넓죠. 서울시 면적의 6.8%에 해당하고요. 인구도 많습니다. 56만 97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강서구의 지하철은 2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있죠.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근 병원도 이화여대 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세브란스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미즈메디병원으로 인근 병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학원 개수는 1396개입니다. 국제화 54개, 기계 19개, 기타 41개, 독서실 21개, 예능 412개, 인문사회 2개, 입시검정 보습 811개, 종합 13개, 직업기술 23개입니다. 지역상권도 백화점 1개, 대형마트 6개, 스타벅스 26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의 특성을 좀 보시면 경기 외곽에 있던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대기업들이 서울의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강서구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의 일자리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거. 그리고 강서구의 특징은 이 주변들 아파트들이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임대 아파트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마곡으로의 출퇴근 인원이 또 많고 9호선의 혼잡도가 매우 극심하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서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강서구의 거래지수 중 공급 적정 수요는 2,800세대고요. 공급량은 없습니다. 5년간 아예 공급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에 무려 5,745건, 21년도에 2,856건, 굉장히 거래가 많죠. 그러다가 22년도에 672건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요. 2023년도에 살짝 반등해서 1813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875건의 거래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는 3,890건으로 1년 전 3,689건에 비해서 살짝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03건으로 1년 전 1659건에 비해서 한 500여 건, 550여 건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곡동의 특징입니다.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개발 호재가 있어요. 계속되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단지인가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엠벨리 단지로 예, 호재가 있고 엠벨리 단지로 인한 균질성 그죠? 엠벨리 단지들이 15차, 뭐 14차 계속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균질성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큰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점이보다 임대나 장기 전세의 비율이 좀 많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입에 닳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아파트를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제가 서울 아파트 564개소를 사전에 입지 점수를 구해 봤을 때 평균 점수가 83점이었는데요. 과연 마곡 엠벨리 15단지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83점. 와, 바로 평균 점수와 일치하는 점수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서울 내에서도 충분히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마곡지구가. 그리고 앞으로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마곡지구라서 그런지 사실은 서울의 서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구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입점수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마곡 엠벨리 15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